아시아 최대의 아열대 원시림 치토완. 그곳은 정글의 주인 타루족의 순수한 삶, 그리고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태고의 자연과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변해가는 세상과 담을 쌓은 듯 전통 속에 살아가는 네팔 사람들, 그 뿌리를 찾아 오래된 도시를 걷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전통 위에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어제들을 통해 완성된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히말라야 장벽 아래 독특한 문화와 삶의 풍경들을 펼쳐내는 신비의 나라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수도 카투만두입니다. 다시 찾은 수도 카투만두. 옛 카투만두 왕궁의 중심 광장으로 카투만두 국왕의 대관식을 비롯해 각종 행사를 열던 곳이라는 더르바르 광장이 시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 시내 중심지에 있는 더르바르 광장, 그러니까 왕궁 광장인데요. 네팔은 지난 2006년에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 카트만두, 그리고 네팔의 역사의 중심지이자 네팔 사람들에게는 아주 뭐랄까요,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투만두 왕국의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광장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카투만두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장소에 가 닿게 되는데요. 바로 카투만두의 골목 시장입니다. 여행지에서 시장 구경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그 지역의 다양한 풍물로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What is this? 야크 털을 이렇게 또 파네요. 오. What is this? 백솔. salt. Can I try? 자,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우리는 그 소금하면 주로 이제 바다에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륙국 네팔에서는 암염, 그러니까 땅에서 캐는 소금인 거죠. 시장 구경하는 재미에 한창 빠져있던 그때, 현지인들이 무언가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팔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라는데요. This is momo. momo. 생김새가 꼭 우리네 만두 같은 모모. 출출하던 참에 마침 잘 됐습니다. 야, 뭐 찐만두 비슷하게 생겼네. Can I get one? One plate? 한 접시에 모모 10개를 담아주시는데 가격은 50루피. 우리 돈으로 1,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시장길을 달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른데 우리네 그 고기만두 있잖아요. 그 고기만두 맛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매운 양념하고 또 이제 겨자 소스를 얹으니까 상당히 매콤한 맛도 나고 담백하네요, 맛이. 카투만두 시내를 잠시 구경한 저는 카투만두에서 북동쪽으로 다시 20여 킬로미터. 오늘을 살아가는 네팔 사람들. 그 시원을 찾아 네팔의 오래된 도시 박타푸르로 향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춘 듯 고즈넉한 풍경.
도시라기보다 차라리 커다란 마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은 골목을 빠져나가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읍이라 생각했던 도시에 커다란 광장이 있고 광장 한가운데엔 높다란 사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30m. 네팔에서 가장 높은 사원이라는 야타폴라입니다. 1702년에 지어진 이 사원은 카투만두 그리고 파탄과 함께 고대 3대 왕국 가운데 하나였다는 박타프로의 화려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1934년 대지진에도 살아남아 당시의 훌륭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 이 높이가 얼마야 이게? 와. 사원 앞에 서니 그 높이와 정교한 건축 솜씨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야, 이건 코끼리상이고 수호신들이구나. 맨 꼭대기에 오르자 마치 중세 건축물들의 전시장처럼 광장 가득 펼쳐지는 오래된 왕궁과 사원들. 알고 보니 박타프루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 와. 이곳 박타프루는 네팔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11세기, 13세기, 16세기, 18세기 수백 년에 걸쳐서 들어선 건물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더 참 놀라운 거는 그 건물들이 카페나 상점 혹은 식당 그리고 일반 가정집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봄의 대상 혹은 보존의 대상인 우리네 그 문화재에 대한 혹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달리 여기는 그냥 그 자체가 생활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야. 저는 이 오래되고 화려한 역사유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져 마을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야, 골목마다 그냥 도기들이 잔뜩 쌓여있네. 몇 걸음 채 안 뗀 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만났습니다. 와, 여기는 도기를 굽는 곳인가 본데요? 마을 공터 한가득 차지하고 있는 도기들. 이곳은 고대 건축물과 더불어 박타프로의 또 다른 명물인 도기 마을입니다. 도기를 빚고 말리고 또 반죽하는 방식까지 모두 조상이 물려준 옛 방식 그대로라는데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도기를 마을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것. 마을 주민 모두가 도기 장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도기를 구울 거라는 주민들이 공터 한가운데에 짚을 깔기 시작합니다. 나마스테. 지금 여기 짚은 왜 깔고 계시는 거예요? यो भाँडा राख्नलाई त्यो पोल्नलाई ओछ्याएको यो माथि भाँडा हाल्छ. 노천에 그대로 짚을 쌓아 도기를 굽는 독특한 방식. 그래서인지 기술도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게 평평하지 않고 약간씩 그 구배가 달라가지고 이 쌓는 것도 상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구울 때 서로 달라붙지 않게 도기 사이에 일일이 짚을 끼운 뒤 도기 위도 짚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재차 쌓는 작업만 무려 서너 차례 이어집니다.
원래는 이 상태에서 굽기만 하면 되지만 오늘은 또 한 가지 작업이 추가됐습니다. 급하게 천막을 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거의 다 지금 집과 이 독이 이제 맞는 거를 다 쌓았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서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이 젖으면 집이 젖으면 이 불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을 지금 좀 급히 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야, 잘못하면 이거 하루 종일 싼 거를 다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 뻔했어요. पानी परेपछि यो भिजाएपछि सबै जब जति भिज्छ त्यति फुट्छ नि त्यसो. 만일의 상황에 늘 대비해야 하는 노천 가마. 주민들이 이번엔 가마 위를 재로 덮습니다. नढाक्यो भने आगो हुनु त बलिहाल्छ नि अब यहाँ स्वर्ग देखिन्छ यो सबै बलिएपछि स्वर्ग देखिँदैन. 장장 10시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대형 가마. 도대체 이 큰 가마의 불은 어떻게 뗄까 궁금했는데요. 글쎄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멍에 불을 붙이는 게 전부입니다. 타다가 행여 꺼져버리는 건 아닌지 괜한 걱정까지 듭니다. 일단 한번 불을 붙이신 다음에는 구멍을 막아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활활 타기 때문에 천천히 타게 하기 위해서 한번 불을 붙이고 닫아준답니다. 그 다음에 내일쯤 미세한 구멍을 이제 밑에 뚫고 또 공기가 이제 그 연기가 나가게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천천히 불이 타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지혜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야, 이게 노출된 가마네요. 한마디로 그냥 야외에 있는 가마입니다. 이렇게 불을 뗀 지 나흘 뒤 동이 트자마자 찾아간 노천 가마에선 이미 도기를 꺼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야, 아직도 열기가 있네. 남았을 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오, 야, 이 무게도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뜨겁기도 하고 먼지도 많고. 야, 이거. 그런데 작업 중 도기에서 검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त्यसो भएर यो बोरार त हैन बोरार यहाँ ठ्याक्क क्रस भयो त्यही भएर त्यो यसमा हावा पस्छ नि हावाले गर्दा यस्तो कालो हुन्छ यो अलिअलि त्यो कालो भएको चाहिँ त्यो बोरारबाट हैन बोरार बिचमा ठ्याक्क क्रस हुन्छ त्यहाँबाट हावा जाने ठाउँ नभएर हो.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 끝에 탄생했을 박타프로의 도기 기술. 그 속엔 그들 선조들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예, 단내밭. 예. 단내밭. 와. 이게 네팔에서 찌아라고 불리는 이제 차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홍차에 우유를 섞은 뭐 그런 차입니다. 뭐 밀크티라고 보통 부르죠. 이게 일하고 마시는 차라 그런지 더 의미도 있고 맛도 좋고 참 맛있습니다. 미터쳐. 과거를 그대로 간직한 채 고요히 흘러가는 이곳의 시간. 그 정적을 깨우는 정겨운 소리를 만났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नमस्ते. What is this? जुजुदाउ बनाउने दुध हो. 주주다오? जुजुदाउ What is the 주주다오? भक्तपुरको फेमस चिज हो जुजुदाउ. लाइक 이게 우유네요. अहिले भर्खरै गाउँबाट लिएर आएको दुध हो यो. दही बनाउने हो.
दही थाहा छैन जुजुदौ No, I don't know the 주주다이. थाहा छैन No, ल हेर्नुहोस् न त म देखाइ 안 내봐. 이거를 같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이 무게가 엄청나구나. 고대 박타프루 왕국에서만 만들어 먹었다는 요구르트 즈즈더위. 메지나 씨는 네팔에 몇 남지 않은 즈즈더위 장인입니다. 골목 몇 개를 돌아 도착한 이곳이 바로 그의 가게입니다. 오케이, 자. 소리를 듣고 메지나 씨의 아내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네. 아. 네. 아, 우유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받으시네요. 아, 우유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요구르트 만드는 작업은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시작됩니다. 갓 저은 물소젖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끓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젓습니다. कति जति तताउनु पर्छ नि उम्लेसम्म उम्लेपछि भइहाल्छ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हुन्छ 네? तपाईँले चलाए पनि हुन्छ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저어본 뒤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주걱 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밑에 이제 약간 뭐랄까 타면서 늘러붙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아마 그런 걸 이제 막으려고 심하게 이렇게 늘어붙지 않게 이렇게 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야, 이제 거품이 뭉게 이제 올라오네요. 쉬지 않고 저으며 우유를 끓이는 과정만 꼬박 2시간. 아, 이제 불을 줄이시고 이렇게 약간 걸쭉한 상태가 돼야 한답니다. 그런데 저 말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로 만들어지기 전 상태의 메지나 씨네 우유를 사러 오는 손님들인데요. हजुर 우유가 언제 나오는지 그 시간까지 아는 진정한 단골들입니다. त्यही त्यही हुन्छ त्यही राम्रो हुन्छ त्यही मिठो हुन्छ 나마스테. नमस्ते 열혈 팬 여기에 또 있습니다. 바로 돌쟁이 꼬마 손님입니다. मन पराउँछ प्याकेटको मन पराउँदैन कि यहाँको भए खान्छ नि हैन 그 시각 메지나 씨가 갓 끓인 우유를 토기에 붓고 있는데요. 가까이서 따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높게 따르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राख्छौँ यसमा भरी अब राखेपछि दहीको बिउ राख्छौँ त्यसपछि छोपेर यसलाई न्यानो बनाएर राख्ने हो तपाईको 3 घण्टा या 4 घण्टामा रेडी हुन्छ तयारी हुन्छ तपाईको 우유를 끓이는 것만큼 중요한 발효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때 집어넣는 유산균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후손 외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그나마 공개 가능한 비법은 발효 온도. 발효실 바닥에 쌀결을 깔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몇 겹의 담요를 덮어주면 최적의 발효 온도인 영상 60도씨가 유지된답니다.
그 사이 계속 입맛만 다시던 저에게 우유를 먼저 맛보여 주셨습니다. 이야, 미토죠. 미토죠, 굴려죠. 분명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 맛과 향이 무척 답니다. 야, 이 단 향만 있는 게 아니라 맛도 뭘 따로 넣은 게 없는데 달콤하네요. 야, 미토죠. 그럼 이 일을 언제부터 해오신 거예요? हामी पहिलादेखि गरिरहेको हो। मेरो बाजेले गरेको थियो, मेरो बाउले गरेको थियो, अहिले म गरिरहेको छु। 15 वर्ष भयो मैले यो काम गरेको। अब मेरो छोराहरूले पनि यही गर्छ होला सायद, हैन? दही खाने हो? 예. दही खाने? 예. 그새 요구르트 발효가 다 된 모양입니다. 다 됐구나. 네. 입구에서부터 벌써 시큰하면서도 달달한 향이 코끝을 스치며 제 입맛을 자극합니다. 꽁꽁 덮어두었던 담요와 뚜껑을 걷어내자 박타프로 왕가의 요구르트, 즈즈더이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냥 찰싹 달라붙었네요. 이야, 겉모습 이렇게 몽글몽글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게 뭐 치즈 같기도 하고요. 야, 왕들이 즐겨 먹었다는 그 맛, 과연 어떨까요? 야, 미토초. 미토, 예스. 야, 테스팅. 미토초. 야, 마치 그 부드러운 치즈를 씹는 그런 식감이 있고요. 은은하게 사과 향과 맛이 올라오네요. 그 예전에 정말 왕들이 즐겼다는데, 비록 제가 왕은 아니지만 정말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고, 야, 예전에 먹던 요구르트와는 정말 다른 맛이에요. 안내밭, 예, 안내밭.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천년 고대 왕국의 화려함 뒤에 묵묵히 전통을 지키는 장인들의 땅으로 기억될 오래된 도시 박타푸르를 뒤로하고 이제 저는 네팔 북서부의 산악도시 바구룽으로 떠납니다. 네팔 여행의 마지막 날, 바구룽을 찾은 저는 도착하자마자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을에 결혼식이 열린 건데요. 원래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이 초대를 받는답니다. 결혼식을 맞아 화려하게 치장한 신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반가운 저와 달리 힌두교의 전통에 따라 신부의 발을 씻겨주며 축복을 빌어주는 신부 측 가족도, 또 신부의 모습도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아예 눈물까지 보이는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풍경과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त्यो स्पेशल गरी अब आफ्नो ड्याडी मम्मीलाई आफ्नो आफन्त जाने दिदीबहिनीलाई छोडेर जानुको एउटा पीडा हुन्छ नि, त्यो मात्र हो। नत्र खुसी त भित्रबाट अब हिजोसम्म खुसी थियो, आज त्यही हो। आजको दिन मात्र छ उसँग, आफ्नो ड्याडी मम्मीसँग टाढा जाँदैछ, अर्काको घरमा जाँदैछ। एउटा त्यो मात्र एउटा भावुक बनेको मात्र, त्यो दुखी भएर रोएको होइन, ऊ एउटा भावुक बनेर एउटा खुसीको आँसु भन्छ नि, त्यो नै हो। 그런데 결혼 절차와 의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 댁에서는 밤 11시쯤에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시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 대접을 먼저 하신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좀 순서가 좀 많이 다르죠. 하객들을 위해 신부 측 가족이 준비한 음식은 모두 네와르족 전통에 따른 것들입니다.
우리네 잔치상에도 오르는 음식이 따로 있듯 힌두교를 믿는 이들의 잔치상에도 빠져선 안 되는 잔치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뿔라우라고 부르는 그 볶음밥의 한 종류하고 그리고 염소 고기를 꼭 이렇게 결혼식에 드신대요. 그래서 일단은 양부터 뭐 종류부터 푸짐하고 다양하고요. 맛도 깔끔하면서 뭐랄까 이 카레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입에도 착착 잘 붙습니다. 신부가 치장을 받고 있는 사이 신부의 어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는데요. 잠시 후면 곧 도착할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신랑의 가족들입니다. 힌두 전통에서 환영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가루 띠까와 약간의 돈을 준비한 신부의 가족들. 신랑 측에서 가져온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네 한 풍습과 닮았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함을 받을 때까지 함지나비와 승강이를 벌이는 우리와 다르게 일일이 신랑 가족의 얼굴에 띠까를 발라주고 교통비의 의미로 돈봉투까지 건네는 겁니다. 신랑집에서 준비한 선물이 어느새 한가득. 형식적인 거칠애가 없는 실용적인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처럼 여기는 보니까 네팔적인 거하고 서양적인 게 같이 있어요. 선물들 중에. 뭐 채소도 있고 가전제품에 화장품, 뭐 목욕용품 다양하네요. 신랑 측에서 보내온 선물을 신부에게 하나하나 보여준 뒤 신부의 가족들이 선물을 한 곳에 모으는데요. 남자들이 요리와 결혼식 준비를 하는 반면 여자들은 신부 곁에서 신부 화장 등 소소한 준비들을 합니다. 이 सगुनहरुमा तपाई सन्तुष्टि हुनुहुन्छ? एकदम सन्तुष्टि छोटोदेशो त सगुन भनेर आउँछ हैन यसमा अब हामीले यहाँ एउटा एउटा रोटी फेरि राखेर उनीलाई फिर्ता दिने हो हाम्रो चलन अनुसार दाजुभाइ 그날 저녁 곧 있으면 시작될 본격적인 식을 앞두고 신랑 측과 신부 측 가족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한바탕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흥겨운 자리, 저도 빠질 수 없겠죠. 야, 리듬이랑 박자가 너무 저희랑 달라가지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달이 차오른 밤 깊은 시간. 어두운 골목을 밝히며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바구룽에서 8시간 떨어진 카투만두에 사는 신랑의 부모님과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신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밤 한 11시쯤 됐는데 이제 식을 시작한다네요.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위해 양가에선 그들이 사용하는 네팔역에서 길 잃은 오늘을 택했는데요. 시간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뭐 길이를 받듯이 여기에는 길일 플러스 거기에 길시가 길분이 있대요. 그래서 밤 11시 8분이 될 때까지 대략 한 6분 7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풀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고 신랑은 그 신부에게 띠까,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는 그 축복의 상징을 이제 붙여준다고 하네요. 힌두교 전통에 따라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와 만났다는 두 사람. 서로의 목에 화관을 걸어주고 가족이 된다는 의미의 띠까를 이마에 발라주는 것으로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सबै सुखमय होस् हैन दुईजनाले एकअर्काको कुरा बुझोस् रमाइलोसँग बितोस् माया होस्. 이제 나고 자란 집을 떠나 신혼집으로 떠나야 할 시간. 신부를 보내는 게 아쉬운 가족들과 그런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슬픈 신부 때문에 골목 안이 울음바다가 돼버립니다. 신랑의 차에 타자 이별이 더욱 실감되는지 신부가 슬프다 못해 서러울 정도로 웁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이제 출가 외인이 된 몸으로 새로운 가족과 함께 곧 행복한 새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방금 신부가 이제 신랑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났는데요. 이 신부나 신부의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서럽게 우셔가지고 좀 저도 기분이 좀 많이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시나 그랬더니 여기 친지분들께서 네팔에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출가 외인 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신부가 한번 결혼해서 나가면 딸이 다시 이제 이 친정에 오는 일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슬퍼서 어쩔 수 없이 울음을 참아도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기쁨과 슬픔. 그 수많은 어제들이 모여 완성된 뿌리 깊은 전통.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저를 만날 때면 먼저 건네주었던 인사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제게 깊은 감동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나마스테. 당신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통합니다. Just before the dawn, when the lights still shine your way, and you may not know where to go. Shine your way. Open road, but it's still dark. Build a fire from a spark and shine your way. Feed the feeling in your heart. Don't conceal it, then you'll start to find your way.